제가 연습으로 만들어 본 게 450에 800뷰입니다. 그러니까 450에 800뷰 이런 뷰가 나오도록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렌더 아웃풋, 그리고 이걸 펼쳐서 커스텀,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450에 80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밑에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위에는 내가 원하는 뷰대로 사이즈를 세팅하는 거죠. 450. 이거는 그냥 똑같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 프레임을 켜주면 이렇게 영역이 한정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뷰를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원근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뷰를 잡고요. 씬을 하나 잡고, 씬을 잡고, 보통의 경우에 줌 필드 오브 뷰가 한 55 이 정도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50 정도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업데이트 해주고요. 대략 비슷한 뷰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더 똑바로 보여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런 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면은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저 선 안 나오기 때문에 필드 오브 뷰를 45 정도로 더 내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벽이 그냥 위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이니까 위쪽으로 좀 더 올릴게요. 한 500 정도. 그리고 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뷰에 애니메이션 세팅에 들어가서 이거 체크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고 이렇게 찍으면 빨리 오죠. 이렇게 바로 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면은 아직 매핑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매핑을 해볼 건데, 물건 하나 만들고 낮자면 가짜면 얘기하는 거 좀 우습긴 한데, 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매핑을 해야죠. 보통은 반장면을 먼저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게 좋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화하고 새로 만들기 해서 본체는 거의 다 검은색이죠. 약간 어두운 색깔 해가지고 그룹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일단은 이걸 여러 개를 복사를 할 거다 그러면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해놓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씌워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도 필요하고 요 밑에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합니다. 거의 다 똑같은 색깔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이런 데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다 넣고, 여기는 좀 전에 이제 여기는 나사를 따로 매핑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놔두고, 이제 여기에 장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장식도 이거 복사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요. 어차피 면이 필요한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장식은 요걸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면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를 올려줍니다. 적당히. 모양은 제가 그냥 그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투포인트 아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거죠. 그냥 대충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을 좀 여기다 볼게요. 원을 그려주고 또 이쪽에도 원을 그려줍니다. 이제 그려진 원은 이제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으로 연결해주고, 이쪽도 대략 곡선이 나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약간 그 구름 모양? 전통 문양의 구름 모양처럼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대충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거 이제 지우개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형태 나오겠네요. 이걸 익스플로드로 깨고요. 면이 붙죠. 이면만 저는 쓸 거니까 면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다 지워버리고요. 세 번 연속 클릭해서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두께를 주는 거죠. 두께 한 5mm 얇게 주고 고루 이렇게 해서 위에 이런 거 하나 놓고 사이즈가 좀 크네요. 좀 줄게요. 아이고 뭐 이게 크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X, Y만 조정하면 됩니다. 0.8, 0.8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이렇게 보내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좀 내려가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좀 넣어주고 그리고 밀어 하는 거죠. 대칭 복사 이걸 잡아서 중간쯤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위아래 이제 이런 장식적인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 중간을 잡고 대충 요것도 0.8, 0.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요런 섹션을 쓰면 좋아요. 섹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를 분할하거든요. 섹션이 좀 크게 나오는데 얘를 이동 툴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이게 반 잘라서 보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저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죠. 이제 어차피 이거는 다 했고 이거 유리만 하면 되는데요. 전구 유리 네, 이걸 해줄게요. 유리로 표현할 것들은 그 색깔을 뭘로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투명하게 표현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명 표현을 그 뷰를 잡아야 되는데 뷰는 일단은 여기 그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여기 세팅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가 이게 16대 9로 보통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 펼쳐서 커스텀으로 바꾸고 원래 제가 이제 연습용으로 만들어 봤던 뷰의 사이즈가 450에 800입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나타나게 하는 거. 그러면은 씬에 와서 에셋에서 여기서 밑에 이 부분을 커스텀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450 그리고 8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이 사이즈를 뭐 1000으로 바꾸시면 알아서 그 비율대로 바뀌거든요. 지금은 렌더링을 해봐야 되니까 연습용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사이즈로 450, 800으로 위에도 바꿔주고요. 이렇게 키면은 이제 이렇게 영역이 한정돼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전등이 옆으로 이제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들 한번 해주고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씬을 하나 지금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비율이 원근감이 좀 심하게 들어서 50 정도인데 한 45, 40 네, 뭐 얘가 너무 이렇게 원근감 많이 들어가지 않게 변경한 거고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한번 하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 빛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빛은 태양을 지금 끈 상태로 가겠습니다. 태양을 끄고 그림자가 있으면 이게 낮 장면, 그러니까 밤 장면을 표현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밤 장면 표현하려면 이 끄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배경도 끄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껌껌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유리 표현은 여기에 가서 여기서 그 본체 유리고 찍고 리프렉션 끝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굴절 끝까지 올리고요.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구유리 이것도 빛나야 되고, 이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투명해야 되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투명하게 되죠.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필라멘트에다가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빛내는 그걸 놨는데, 얘를요 그 V-Ray 이거 그 메쉬 라이트로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고 셀렉트 오브젝트인 씬을 해주면 이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룹이 되어 있을 때만 반응을 하는데, 이걸 딱 누르면 얘가 이제부터는 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실시간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게 보이시죠? 이제 외부에서 이런 환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볼 수가 있도록 야간 씬에 해당하는 HDR 이미지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맵은 키지 말고 이거를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윤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빛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카메라 세팅을, 이쪽에 어드밴스 카메라 세팅이 있는데 이거를 4에 30 정도로 수정하시면 훨씬 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이렇게 하고 얘를 약간 밤처럼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빛에 의해서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주변에 이런 거 이제 금속처럼 표현돼야 되니까, 이게 낮 장면일 때는 잘 보이는데, 본체 1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이거 누르면 돼요. 얘 누르면은 실제로 쓰이지 않은 애들은 잘 가서 없어집니다. 이거 어딘가에 매핑이 돼 있나 보네요. 일단 지우고, 나중에 뭐 이상하게 나오면 그걸 보지. 요게 매핑이 돼 있었네. 여기다가 본체 1번을 매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는데요. 일단 전구가 약간 반사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구 유리에 가서 반사, 이 부분이 반사인데요. 요거를 빼면 금속처럼 표현됩니다. 근데 이때 반사량을 조정하시면 투명한데, 이렇게 반사가 겉에 입혀진 것 같은 투명한 유리가 표현돼요. 물론 이게 야간 씬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인데 반사율도 올리고요. 얘를 중간 정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밤이기 때문에, 밤 장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표현이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 양으로 지금 표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전구로서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그냥 장식적 요소로 놓을 거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 빛을 내야 되면 여기다가 옴니라이트를 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옴니라이트인데 이거를 찍고 여기다 놔주는 거죠. 안에다가 이렇게 놔줄게요. 그리고 이거 확대하다 보니까 찾게 됐는데, 이게 따라가기로 만들 때 이런 데가 이제 구멍이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선만 그리면 수정이 되는 거라서 면이 바로 잡히는 상태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이게 막히게 됩니다. 면이 없기 때문에 저기 허공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우개로 지워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전히 두께는 있는 상태고, 이게 렌더링에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돼서 제가 수정을 한 거고요. 물체와 이 조명이 붙으면 안 돼요. 자, 실시간 렌더링을 볼게요. 아까 보였던 밝기보다 굉장히 밝죠. 이제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옴니라이트인데, 이런 거는 여기를 루미노스로 바꾸고 한 2000으로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기본 값에서 이렇게 밝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조명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샤도우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그림자가 연해집니다. 주변에. 이걸 적당히 꼭 이렇게 1, 2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 0.5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 쓰면 돼요.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흐릿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빛이 뭐 얘가 지금 빛을 낸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옴니라이트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건데, 그럴 경우에 그 얘가 이제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렌즈 이펙트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고, 일단 렌더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그때 해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잠시 멈추고, 그리고 렌즈 이펙트를 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텐시티는 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는 이제 여기 빛이 나는 곳에 그 밝기? 아니 그러니까 크기? 뭐 이런 건데요. 보면은 사이가 보이죠? 빼고 넣고 이러면 이제 여기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요소를 만드는 거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이 지금 얘가 약간 노란색 나오게 메시 라이트에 가서 이 부분을 주황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시간 렌더링을 돌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정도 강도로 빛이 나오긴 한데 실제 조명을 설치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 저 안에 필라멘트 잡아주는 유리도 매핑을 해야 되네요. 필라멘트 유리, 이거는 그냥 유리하면 되니까 이거 이렇게 올려주고, 굴절도 올려주고, 대신 포구, 여기 포구 컬러라고 있는데 얘를 살짝 회색으로 해서 좀 어두운 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사실적으로 필라멘트 잡는 유리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금속 같은 것도 지금 본체 요건데요. 좀 더 어둡게 하고, 광택이 좀 더 떨어지도록 좀 더 낮춰주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범프라고 있는데 범프에다가 노이즈라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 맵이 있습니다. 노이즈 B를 넣고 이걸 0.01 이 정도 넣으면 금방도 이제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는데 이 정도 표현하면 또 이런 이제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벽에도 매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은 이게 어느 한 요소가 잘 돼서 표현된다기보다는 모든 요소가 다 짬뽕이 돼서 표현되는 거라서 뭐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벽. 그리고 약간 베이지색으로 이런 색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벽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범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범프로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셀룰러라고 있습니다. 셀룰러 이런 거, 얘가 표현하면 이제 이런 세포처럼 표현이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표현돼요. 이 사이즈를 조정하면은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0.02 0.01 정도 표현하고 그 강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누르고 여기 어마운트를 한 0.3 정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벽을 표현할 수 있죠. 금속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금속 본체에서 범프를 좀 낮춰도 돼요. 이런 거 한 0.3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옅은데 거칠게 나타나게. 근데 이게 반사를 가지고 이렇게 뭉개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긴 하는데 범프를 더해주면 이제 거친 느낌이 더 많이 나겠죠.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을 더 부각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느낌들은 이제 멀리서 보면 또 안 보여요. 이제 잘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등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약간 밑에서 보죠. 이렇게 밑에서 올려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 일반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전체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게 끝나면은 여기 렌즈 이펙트를 이걸 켜고, 이쪽에 이네이블 인 렌즈 이펙트 이걸 켜서 이걸로 전체적인 렌즈 이펙트 느낌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 올리면 좀 밝아지죠. 이렇게 밝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블룸 이런 거는 이게 낮으면은 별 표시 뜨고요, 올라가면 약간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0.5 정도 주시면은 중간 정도 효과로 적당히 퍼지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조명의 어떤 효과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렌더링을 켜놓고요. 일단은 그 벽에 대한 범프를 켜보겠습니다. 벽에서 범프에 가서 해주고, 그리고 그 반장면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빛이 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이제 다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좀 진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점적인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유리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주변에다가 그 맵을 하나 이제 넣는 거죠. 여기서 돔라이트를, 이게 여기 인바이러먼트에다가 맵을 넣어도 되는데 HDR 맵이라는 걸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넣는 거랑 이게 돔라이트를 넣는 거랑 비슷한데, 렌더링을 해보니까 돔라이트로 넣는 게 조금 더 렌더링이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돔라이트 보이죠? 이거 누르면 기본적으로 V-Ray에서 이제 돔라이트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준비한 맵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야간 맵이 들어간 거고요. 씬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야간 맵이 적용돼서 반사되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여기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 들어가서 이게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어야 되고, 뭐 각도라든가 또는 여기서 이제 타일링 값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옵셋 값을 이용해서 0.1 단위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실제 반사되는 모습이 좌우로 움직여서 반사되는 모양을 조정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반사되는 모습도 보이니까 잘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밤이라서 이 안쪽에 보여지는 모습이 더 밝아서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거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뭐 또 하면 좋으니까, 여기 프레넬, 이게 유리인데요, 빼고 얘를 내립니다. 반사양을 줄이면, 프레넬 빼면 금속처럼 표현이 되는데 반사량을 줄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반사가 표현이 줄어들면서 유리 표면에 반사되는 내용이 좀 많아져요. 그러면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리의 반사가 좀 더 많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코트가 있습니다. 유리인데 코트에서 강도를 올리고 유리의 색깔을 좀 어두운 색깔로 해놓으시면 유리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이제 반사를 좀 덜 하는, 반사를 좀 덜 하는 거예요. 덜 하고, 그 다음에 그 코팅 되어 있는 이것도 강도를 줄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코트가 지금 너무 세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굴절 부분, 리프렉션 부분에서, 여기 포그에다가도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넣으시면, 유리 자체에 색깔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반사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게 뭔가 이상하죠, 좀. 유리가 어두운데 여기는 되게 밝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넣으시더라도 조정을 뭐 잘 하셔서 적당히 유리 자체가 약간 느낌만 나게 살짝 색깔이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프레넬을 체크하시면 모든 게, 그리고 항상 끝까지 올려주시면 모든 게 좀 자동으로 잘 처리가 됩니다. 포그는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포트 어마운트는 0으로 두신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기본적으로 유리는 반사 끝까지, 굴절 끝까지, 그리고 색깔이 필요하면 포그에다가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야간씬 조명이 표현되고, 지금 금속이 조금 애매하죠. 금속이 본체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펌프 같은 거 효과 좀 집어넣고 좀 많이 들어가는데 0.1 정도 넣고 그 코트를 여기다 주면 좋아요. 코트 주고선 이렇게 색깔 좀 어둡게 주면은 색깔이 이제 요 환경광 HDR 이미지 넣어서 이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두운 색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낮장면이 표현될 것 같고요. 이거 조금만 밑으로 틀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기 유리의 반사가 표현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장면을 찍으면 밑에서 올려다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에서 보는 것보다 지금 반사 안 보이죠. 반사 같은 경우에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각도를 조정하시고 원하는 장면이 나오는 상태에서 렌더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렌더링 할 때 렌더링이 혹시라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드 에디터에 가면은 여기 지금 CPU하고 쿠다라고 있는데 이 쿠다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활성화되거든요. 찍으면 활성화되고 RTX 같은 경우에는 3080, 4080 이런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모델명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카드 끼고 있으면은 이게 활성화되면은 또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쿠다 요거 해놓으시면은 렌더링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게 좀 빠른 것 같으면 이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자면 렌더링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반사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 본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코트 아까 씌웠는데 코트도 이 코팅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금속처럼 보이게 하는 반사 재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코트 그로시에서 좀 내려주시면 개선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부분 렌더링 하는 걸 이렇게 켜놓고 테스트 렌더링을 켜놓고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은 이게 괜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이렇게 여기에서 반사 부분, 리프렉션 반사 부분도 여기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 한 0.7 정도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한 0.41 정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코트 강도는 이제 이 색깔로 이만큼 씌우겠다 이거고 원래는 한 이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저렇게 입자 같은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한 0.3이나 4 정도 내려주면은 그게 뭉개지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알갱이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다시 렌더링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많이 없어지죠. 자, 전체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렌더링 끝났고 이렇게 끝나면은 여기 렌즈 이펙트에서 여기 이네블 렌즈 이펙트에 체크한 다음에 사이즈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밝기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텐시티로 강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블룸이란 부분을 0.1에 가깝게 하시면은 별표에 가까운 이제 요런 표시들 이런 거 활성화되고요. 이게 올라갈수록 동그랗게 약간 뭉개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0.2 정도 하시면 적당히 빛도 나면서 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뭐 이런 거 조정해 주시면 되고 오파시티가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효과가 세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낮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강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디노이저랑 같이 쓰이게 되면 디노이저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디노이저를 낮추면은 이게 약간 거칠어진 느낌이 들면서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렌즈 이펙트 자체가 오파시티가 이게 최고로 올라가 있으면 디노이저를 줄였을 때 그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걸 낮추면은 그 렌즈 이펙트가 훨씬 더 세지죠. 그래서 이것도 한 중간 정도 한 이 정도 놓고요. 그리고 렌즈 이펙트도 효과를 한 이 정도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디노이즈도 마찬가지 좀 낮춰줄게요. 그럼 매칭이 돼서 뭐 둘이 좀 좋은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인텐시티 좀 낮출게요. 좀 너무 세게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밤장면의 조명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